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누구일까요? 네, 원룸 마스터를 모셨습니다. 원룸 마스터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제가 이제 주말마다 이제 네네. 부산에 오는데요. 네.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네, 계시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특히 부동산 네. 쪽으로 네네. 엄청난 실력자고 네, 실전 네. 투자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책을 내셨대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원룸 마스터. 와, 너무 멋있네요, 그죠? 자, 실전 인물을 네. 자 여기 모셨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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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원룸 마스터고요. 네네. 원룸을 위주로 해서 부동산 전반적으로 다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도 계속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네. 건물주들의 애로사항들을 다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시다. 네네. 대단하시다. 아니 근데 저는 나이 듣고 너무 네, 깜짝 놀랐죠. 맞죠. 아니 40이 안 됐다면서요, 세상에. 예. 와, 지금 36살인데 벌써 건물을 갖고 계시고 또 여러 채를 소유하고 계시고 지금 책자를 보니까 50개 정도를 갖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계시죠? 네네. 월 한 800 정도 수익을 내신다고. 엄청나네요. 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다 관리하시고 그 50개를 다 임대를 놓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 원룸은 방이 15개고 예. 관리하는 거는 21개짜리 1개, 아, 네. 그리고 8개짜리 1개, 네네. 그리고 기타 아파트 등등해서 50개가 지금 넘습니다, 지금은. 그럼 본인 거는 29개? 제 거는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20개 조금 넘습니다. 나무지는 다 관리를 관리해 해주시는 주시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네. 유튜브 보니까 무슨 그 방범창 같은 것도 하시고 직접 하시고. 네네. 케이블 TV 뭐 이런 거, 네. CATV 이런 거 뭐 하시나 봐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네. 본인이 하는 사업도. 이게 이제 네.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은 네. 조그만 것들이 비용 들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기 옆에 있는 수도꼭지 한 개를 교체해도 수저는 교체. 네네. 네, 맞아요. 사람을 부르면 네네. 10만 원 달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하면은 뭐 2, 3만 원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도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뒤에 있는 벽지도 제가 페인트 칠한 겁니다. 네네. 벽지 위에 페인트 칠을 하셨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게 그냥 실크 도배지였는데 되게 더러웠거든요. 실크 위에 벽지 위에 페인트 칠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맞죠? 페인트 칠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은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임대 사업을 한 4년 했고 부동산 투자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또 힘은 들었지만 다 알게 네. 되더라고요. 대단하시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네. 촬영하고 있는 이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곳이 이제 선생님이 직접 임대하시는 곳이라고 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임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도배지부터 시작해서 페인트칠 다 하고 뭐 전등 제가 다 달고 전등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 이게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게 그 뭐지? 그 재료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첨가가 높아가지고 작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맞죠? 네네. 사대를 설치하고 직접 다 했습니다. 그걸 직접 하시니까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리고, 진짜 그렇죠. 많이 남으시겠다. 그죠? 임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임대업에서 결국에는 네. 수익률을 계속 높이기 높이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선수해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그 20개를 직접 소유를 하시고 관리하시고 네. 나머지 30개에 대해서 네. 다른 사람의 임대를 또 도와주시고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와 대단하신 대단하시다. 그리고 것 같아요. 직업도 있습니다. 백희인 그렇고 직장인입니다. 아, 직장이네요? 직장이세요? 네. 근데 직장인인데 그걸 관리가 가능한가 봐요. 네, 저는 가능합니다. 완전 인기 짱이겠다, 그지? 자, 그래서 그 네. 800만 원 정도 수익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본인이 소유하는 20개 방에 대한 네. 그 네. 월세하고 네. 그 포함해가지고 800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원룸이 월세를 35만 원 받는다? 네. 15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그 정도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네. 근데 건물주들이 되게 뭐 월세를 500 넘게 받는다, 800 받는다 하면은 와 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로 대출을 많이 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는 돈도 많고요. 그리고 그래도 뭐, 그러시겠죠. 예, 네. 그리고 인터넷 비용이라든가 네. 기타 공과금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임대해 줌으로써 그분한테 받는 수수료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건물 관리비 말씀하시는 네, 거 건물 건물 관리 관리비. 같은 거. 포함 안 했습니다. 포함 안 근데 하고. 건물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안 나옵니다.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될 정도로 네. 제가 젊으니까 하는 거지 네. 굳이 제가 조금 더 만약에 대출이 좀 아, 없고 네.
자산이 더 자본이 더 많다면 안 하셨을 거라고. 굳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 거 사고 말죠. 굳이 남의 거 해줄 필요는 네. 없겠죠. 어떻게 요즘만 되지? 해도 월세가 한 65만 원 나오거든요. 그냥 뭐 이런 것만 해도 많으니까요. 확실히, 아파트 같은 것도 80만 원씩 이렇게 나오니까요. 확실히 부산의 수익률이 높다. 서울보다 높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네. 부산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안 하면 네. 수익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본인이 잘 못하면 네. 더 덤태기 있을 수도 있죠. 예, 네. 수리비 같은 거 몇백만 원씩 나올 수 있는 네. 사고가 일어나 버리고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임대업이. 예,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못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방 하나에 한 40만 원씩으로 잡으면 네. 그게 20개면 800이 된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그 뭐 정도? 이자 같은 네. 것도 나가고 엄청 많이 냅니다. 관리비도 나가고. 엄청 많이 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 함부로 이제 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졸이고 그리고 세입자도 제가 직접 보려고 하고 인테리어 같은 거나 수리도 다 직접 하고 청소도 어지간하면 다 하고 하는 게 결국은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요. 근데 나는 대단하게 생각되는 게 네네. 37세에 사실 그렇죠. 그 정도를 그러니까 20개를 해가지고 네. 800의 그 틀을 만든다는 자체가 대단한 대단한 거죠. 네.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좀 네. 자세히 읽으시고요. 네. 이 안에서 배우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림쌤이 또 여쭤볼 게 있다고 그러셨죠? 저는 사실은 저도 이게 다가구 주택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세입자 사실은 제 유튜브를 좀 유심히 봤어요. 네. 근데 악성 세입자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약간 유튜브를 보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궁금하거든요 그런 게. 세입자 관리 같은 네네. 경우에는 가장 네네. 중요한 게 네. 결국은 월세를 잘 받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안 들어오면 네. 만약 보증금이 크게 높지 않다 하면 네. 한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연락을 취합니다. 아 바로 연락을 취하시는군요. 그리고- 아, 네. 나하고 완전 틀리다. 네. 결국에는 네. 이게 교육이거든 교육. 그러니까 세입자분들 머릿속에 네. 월세를 먼저 내고 남은 돈을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물론 연락하는 것도 힘들고 귀찮거든요 사실. 사실은 조금 그리고 조마조마하잖아요. 네. 예,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엔 저한테 아, 왜 이런 거 가지고 연락을 하냐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대로 저한테 월세를 주셨으면 연락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안 주신 게 잘못한 거지 연락드린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터프하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한테 월세를 안 줄 때 미리 얘기를 합니다. 미리 얘기를 해서 이번 달 월세는 다음 달 같이 주겠습니다. 이게 좀 살길인 것 같습니다.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상도 스타일 신고할 때요. 네. 두달 이제 네, 연차면은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둬요. 좀 놔두다가 6개월 정도 지나서 보면 세입자의 성향을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이 진짜로 안 내는 거지 내 의사가 돈이 없어서 안 없는 되는 거지. 거지. 네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저는 네네. 조금 기다려주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시죠. 네. 근데 그거는 임대인의 그 성향에 따라 다른 것 다른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네. 확실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참는 편이고 네. 또 그렇게 하시네요. 네네. 그냥 예를 들면은 네. 뭐 300에 30만 원 받고 있다. 네네. 근데 이제 6개월 기다리면 180만 원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120만 원밖에 안 남았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결국은 법적인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법을 따르면 결국은 임대인이 손해를 본다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임차인이 돈이 없다고 해버리면 음. 제가 이 사람 뭐 재산을 조세하고 하는 것들이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보증금이 뭐 1,000만 원 이상 걸려 있고 월세를 네. 많이 받는다. 네. 이런 집을 갖고 있다면 저도 조금 생각이 달라 해서 네. 뭐 6개월 안 돼도 그냥 있다가 네. 한 4, 500 남았을 때 연락하겠지만 네. 그런 사정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15년 정도 했는데 네. 아직은 법적인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임대 보증금을 까먹는다든가 그런 건 없었거든요. 네. 그 성향이 다르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별 문제는 없이 잘 그렇게 네. 들어오는 각자 거죠. 성향인 그죠? 것 같아요. 각자 성향이 네네. 다른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음. 월세가 좀 보증금이랑 월세가 작은 집일수록 더 비용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좀 좋은 집을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네, 좀 낫죠. 보증금이 있으니까 네, 좀 근데 믿음이 가. 네네. 보증금이 300이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저는 300 그리고 저는 300 밑으로도 받습니다 사실. 왜냐면 300 밑으로 받으면 월세가 잘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지. 예, 맞아. 맞아. 저도 좀 그리고- 신경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네네.
우리 준현쌤 같은 경우에는 네. 전세를 많이 끼지 않고 순수하게 네네. 월세로만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갭 투자도 해놨기 때문에 전세 들어가는 물건이 몇 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월세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대단해서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운영하셨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네. 투자를 시작한 계기는요. 네. 제가 좀 집이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28살에 취직을 했고요. 지금 10년, 예, 지금 일한 지 10년 됐습니다. 저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중퇴하고 대학보다는 좀 돈이 벌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예, 그래서 26살 5월달부터 이렇게 일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뭐 신용대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시작했고요. 네. 결국에는 부동산 말고는 직장인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생각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 어릴 때는 계속 부산 사시는 분이니까 네. 대표님이 서울 사시지만 네. 뭐 지금 당전 내면이 있는 곳 네. 그리고 뭐 금장산 SK가 있던 곳 네. 그리고 저기 지금 한참 네. 연산동 이마트 근처가 재개발이 열풍이었어요. 재개발. 네. 그렇죠. 어릴 때는 그 동네를 계속 동네가? 전전하면서 재개발 지역만 전전하셨네요. 네, 재개발 지역에 월세로 살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이 재개발, 금정산 SK가 먼저 됐잖아요. 네. 재개발 된 다음에 쫓겨나니까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예, 연산동 이마트 쪽으로 가고 거기에서 그 지역은 이제 재개발이 취소되고 재건축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또 쫓겨나니까 뭐 정전 예면에 있는 연산 6구역, 장전 6구역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취업을 했고 또 시용대출도 받고 돈도 없는 게 싫어서 이제 네. 투자를 시작하게 됐죠. 부동산에 대한 아픔이 있으시군요. 네. 네네. 보통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네. 이제 저희 부모님이 네. 엄마 아파트를 네. 아주 싸게 파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수지로 더 음. 큰 한 49평 정도 아파트를 가시려고 했는데 네. 이거저걸 다 놓치시게 됐어요. 그게 제가 이제 결혼해서 30대 초반에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재테크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걸 뼈저리게 느껴서 네. 그 후로 저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네네. 사면은 거의 안 팔았어요. 그냥 다 쥐고 있었어요. 유지를 하셨군요. 네네. 네, 만회해야 된다는 그런 네.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을 지금 보니까 두 분 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픔이 있으셨고 저도 부동산을 한 이유가 결혼했을 때 너무 다른 친구들 비교해서 너무 없이 시작했어요. 3,505만 원짜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다 부동산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아마 더 남들보다 애착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에 이제 남들보다 네. 조금이나마 뭘 많이 아는 사람들은 네. 그만큼 고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나이가 어리든 젊든 그럼요. 네네. 솔직히 제가 오늘 변기 커버 바꾸다 왔지만 변기 커버 하나 바꾸는 것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변기 커버 하나 바꾸는 것도 변기마다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네. 조금의 스트레스고 그럼요. 다 신경 찾아봐야 써야 되고 변기 커버를 하나 바꾸는 것도 어떻게 네. 보면 변기마다 또 종류가 다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네. 손도 넣어보고 네.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할 부분도 있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뭔가 남들보다 한 게 더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생하고 노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네. 저는 또 힘이 약해서 변기 커버 이게 네. 뺄 때마다 있잖아요. 이게 돌리면 잘 안 돌아가 이게. 네. 그래서 힘들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네. 차라리 내가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이거 훨씬 잘했을 텐데 남자분들 인디어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저도 최근에 수전을 하나 갈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몽키 돌리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힘이 약하고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뭐지 부속품이 다 낡아가지고 저희가 맞아요, 하다가 제가 이번에 2번이나 물벼락을 맞았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수전 쪽이나 네. 변기 그 드러내고 다시 해보고 싶긴 한데 엄두가 사실 안 나요. 할 수 네. 있는데. 네. 우리 정림쌤도 지금 네네. 시평동에 주택을 갖고 네.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인수를 해가지고 매입해서 네네. 하나씩 지금 공사를 하고 네, 계신데 고치고 있죠. 변기에 물이 튀어가지고 개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두 번 진짜. 정도 무료 폭탄 맞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저는 후회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근데 또 재밌기도 해요. 저는 참 재밌어요. 변기 커버 하나 가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앉는 거에서 이제 자변기 가는 것도 뭐 이렇게 처음에 힘들긴 하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딱 그럴 때야. 아, 그런가요? 처음 임대할 때 아, 그렇죠. 나는 제가 꽃무늬 원피스 입고 가가지고 도배한다고 하루 진종일 했어요. 포이도 뭐 개포동 됐는데 하루 진종일 막 이렇게 도배하고 혼자서 그 원피스를 입고 원피스 입고 대단하시다. 그 저기 빨간 다라 가져가가지고 그때는요 도배풀이 겨울이니까 이렇게 알갱이는 잘 안 돼요. 네.
따뜻하게 도배 해서. 해가지고 이게 도배풀을 하는데 잘 개지지도 않고 알갱이나 알갱이들이 생기고 나중에 보니까 도배하는 언니들 보니까 기계로 이제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니까 왜 이렇게 알갱이가 많지?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루 진종일 한 거야 혼자. 왜냐면 도배가 엄청 쉬워 보이는 거야. 그냥 붙이면 될 것 같아. 내가 키가 크니까 난 떡 붙이면 그냥 바로 될 줄 알았지. 네. 3시간이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도배 진짜 어렵습니다. 네. 도배는 저 제가 안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도배하는 근데 난 지금 네네. 혼자 풀바람 벽지 그거 3시간이면 하신다면서요? 원룸 하나 쳐 나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몇 번 하다가 저도요. 천장 같은 거 하려면 혼자 못 하거든요. 천장 혼자 못해요. 천장은 저는 이제 천장을 제가 잘 못하니까 네. 천장 빼고 따로 벽은 네. 그냥 혼자 벽만. 이렇게. 그리고 친구 불러서 천장을 하니까 또 결국에는 점심 저녁 그러니까 밥값에 맞아. 술값 하면 술값에. 그게 그거. 그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마감 처리가 좀 도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생각보다 도배가 네. 셀프 도배 많이 하시는데 쉽지 네. 않습니다.